여론전 물음표가 찍혀 있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금 구속 수감된 상태에 있는데 오늘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주장들이 좀 나왔죠. 몇 가지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이번 계엄은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다. 경종 목적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건데 이건 내란이 아니다. 경종 목적이었지 내란이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일단 합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까 경종을 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고령의 국민 통행 금지는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설명, 이런 내용까지 오늘 밝힌 상황입니다. 일단 이 내용은 내용이고요. 이 두 분께 손정욱 변호사, 그다음에 김상희 평론가께 어떻게 보면 이게 장애 여론전이거든요. 어떤 뭐 법정이나 어떤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 가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여론전 시작한 겁니까 지금 그럼? 이거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됩니까? 지금 핵심은 이제 내란이냐 아니냐죠. 예. 우리 허영 교수라고 있죠. 예. 헌법학계 태두입니다. 예. 이분이 일간지 칼럼에 뭐랬냐. 동서와 고금의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예. 대통령이 계엄이나 비상대권을 행사했는데 이걸 내란으로 의율한 예는 없다. 예. 동서와 고금의 어떤 경우든. 예. 제가 찾아봐서 옛날에 우리 내란 계엄 선포가요. 이승만 대통령 때 계엄이 엄청나게 많았어. 그때 국회를 막 마비시키고 국회의원들을 차에 태우고 예. 체포를 하고 그래서 부산에서 발췌 개헌을 하고 4.4.5 개헌도 하고 예.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도 부마 그때 민주운동 기억나시죠? 그때도 국회를 막 김영삼 제명을 하고 온갖 조치를 해도요. 예. 이때 뭘 했냐면 계엄을 해제해라 또는 독재 정부 타도하자 독재 물러가라 이렇게 시인했어요. 근데 이걸 내란이다. 저는 그 금시초문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이 되죠? 대통령이 지금 이걸 전두환 대통령이 팔린 전두환은 대통령 때 계엄한 게 아니에요. 예. 보안사령관 때 예.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엄했던 거예요. 따라서 그 판결은 자꾸 그 판례는 다른다. 예. 대통령이 계엄 가지고 내란을 운운한 전 세계 동서고금에 한나라도 없다는 게 허영 교수 칼럼입니다. 예. 제 말은 지금 저는 이게 왜 내란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해요. 대통령이 계엄하는 게 계엄 요건 안 맞으면 풀면 되지. 국회를 어떻게 저는 어느 정도 막아도 이게 내란 아니다. 내란이라는 거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알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내란에 대한 주장, 그게 다툼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내란 부분을 빼고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그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잖아요. 예. 이걸 일개 법원이나 경찰이 야 권한을 남용해서 안 해서 이거는 국회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볼 때 계엄 요건 아니야. 풀었잖아. 예. 국회에서 보니까 맞다. 예. 그러면 계엄하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일개 경찰이나 법원이 이게 바로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손정혜 변호사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오늘 네. 내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어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도 그 취지의 설명을 지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것은 헌법과 형법의 해석에 명백하게 반하는 해석이죠. 우리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보시면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할 때를 제외하고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 헌법은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명시하는 거는 내란죄도 대통령이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열어두고 조항을 만든 거죠. 헌법상에 대통령이 소추될 수 있는 사례를 내란 외환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헌법에 규정한 거다 그 부분을. 네, 그리고 우리가 그 계엄과 관련한 내란죄 판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 읽어보시면요. 예. 현재의 경찰력으로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군 병력이 필요한 비상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사상 이렇게 병력을 유지해서 하는 경우에는 내란죄가 성립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법치주의 이야기하잖아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쟁이 터지면 장수가 돼야 되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신분분이 지금 긴급 체포돼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습니다. 예. 그만큼 범죄의 중대성을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거고 아무리 여론전을 펼쳐도 법원을 향해서 체포 구속
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란죄 성립 요건이 전혀 안 되는데 억울하게 지금 구속된 거라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야 되는 것이 온당하죠. 하지만 이후에 경찰청장, 주요 직에 있는 군 지휘부들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원에서 어느 정도 논란이 없이 범죄의 소명이 된다라는 일견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 의견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모든 사건에 100% 전원일치 의견이란 건 없습니다. 항상 소수 의견은 판결에도 기재가 되거든요. 근데 소수 의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수 의견으로 지금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이 시국의 중대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상일 저도 변호사. 좀 보태고 싶은데요. 일단 허영 교수님이 권위자인 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분이 처리는 아니에요. 지고지선한 게 아닙니다. 많은 다수의 법조인들이 예. 허영 교수님하고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 무시돼도 되는 그런 허영 교수님만 존중돼야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동서고금에 이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죠. 동서고금에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통해서 뽑힌 선출직 국무위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적이 있나요? 그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아주 국무위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국회의원 예, 국회의원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네. 거죠. 선출직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척결의 대상으로 삼아서 계엄을 선포하고 예. 군대를 보내고 한 적이 있나요? 동서고금에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영 교수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뭐 그렇게 권위자라고 보시기도 어렵습니다. 다 똑같이 우리는 처음 맞이하는 사안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경청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걸 하는 건요. 오늘 회견을 했어. 회견을 하는 건요. 정말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이 하나도 없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 피의자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목적이 뭐겠습니까? 강성 지지층을 선동해가지고 사회 혼란을 유도해가지고 자기 범죄에 대한 어떤 판단을 늦추거나 다른 데로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시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아주 악질적인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기자회견이 있는데 이 기자회견을 놓고도 좀 여러 가지 예의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특정 언론사만 취재를 와라. 그리고 어떤 언론사들은 안 된다. 약간 선별을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영상 좀 확인해 볼까요? 그 신청은 누가 해야 사전에 다 받았습니다. 카메라 내리세요. 카메라 내리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기자에게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사전 신청을 받는 기준을 한번 알려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사전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부 지침이 내부 지침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보안상. 이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가 아까 보니까 특정 언론 저희도 언론들이 정책에 따라서 아니요. 우리가 다 하지 마세요. 업무방해니까 가시라고. 저희가 업무 자유 침해야. 지금 언론 자유를 언론 자유가 아니라 초상권 침해라고. 가세요. 경찰관 생활하는 자 지금부터 채찍을 시작합니다. 업무방해하시는 분들 채찍을 시작합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 오늘 기자회견을 사실 언론사를 선별적으로 허용을 했어요. 어떤 언론사는 안 되고 어떤 언론사는 되고 이런 모습이 좀 있어서 약간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헌법 질서 수호 관점에서 보면요. 이미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하고 비협조적인 것도 법치주의 헌법 질서의 어떤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언론사를 대하는 태도도 보십시오. 나한테 유리한 언론, 나한테 불리한 언론을 분리하고 나눠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지금 제약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공식적으로 언론사, 보도사로 등록된 언론사에 대해서 차별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과거에 우리는 군사정권 때 언론의 재갈 물리기라고 했고 언론 탄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포고령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제한됐습니다. 단시간이긴 하지만 언론사도 이 포고령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약당한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에서 또다시 관련한 어떤 언론 취재의 자유를 이렇게 임의적, 일방적, 자의적인 기준으로 너희는 와, 너는 오지 마 이렇게 제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에 대한 존중이 없었고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매우 부끄럽습니다. 자, 이런 모습까지 사실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